안녕하세요, 친구들. 함께하는 마이견 모의교육에 저는 모의토끼 모니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우린 강서구 역사탐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강서구 곳곳의 장소와 그곳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장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함께 떠나보지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구글어스를 검색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이용해서 서울 강서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구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여요. 대륙의 일부분이 바다로 튀어나와 삼면이 바다와 접한 한반도에 우리나라는 위치하고 있죠. 중부 지역을 확대하면 영어 알파벳 W 모양의 큰 강이 보이죠? 바로 한강이에요. 위성 사진으론 구별이 쉽지 않죠? 그림으로 변환해보죠. 그 한강 주변이 바로 서울이고 서울의 서쪽, 서해로 이어지는 부분에 강서구가 있어요. 이 그림은 강서구에서도 한강변, 가양동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 탐방지를 표시한 거예요. 특히 가양동 지역은 예로부터 행정교육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이야깃거리가 남아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그리고 양천양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니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서 오세요. 겸재정선미술관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의 위대한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강서구 가양동 궁산 아래 2009년 개관했어요. 왜 이곳에 겸재정선미술관이 세워졌을까? 화가였지만 관리이기도 했던 정선은 1740년 영조 임금님의 명으로 양천현의 현령으로 부임했지요. 양천현은 바로 이 지역의 옛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임기 5년 동안 이 주변의 경관을 많은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에 미술관이 바로 이곳에 세워진 거죠. 그 그림들은 양천 팔경첩, 병교 명승첩 등으로 남아있답니다. 정선은 그 당시 유행했던 중국의 그림을 따라하지 않고 그 장점들을 결합하고 조선의 풍경과 생활 모습을 그림에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새로운 방식은 우리나라 산천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진경산수로 완성이 되었죠.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 서울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인왕제색도와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는 각각 국보 216호, 국보 217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가 남긴 많은 그림들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본 그림이 있다면 아마 천원 지폐 뒷면에 나와 있는 개상정거도 그것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자긍심을 표현한 겸재정선, 진경산수와 화폭에 담긴 이야기를 겸재정선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미술관에서 모니 찾으셨나요? 다음으로 가보죠. 허준박물관은 조선시대 명의 구암 허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교육하기 위해 2005년 세워진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 구급간이방, 신찬 벽온방 등 한방 관련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어요. 경기도 양천현, 지금의 강서 지역에서 태어난 허준 선생님은 조선 궁중의학청인 내유원에 들어가 선조 임금님의 어이가 되었죠. 임진왜란 중 피신한 왕을 살펴 의주까지 수행을 하고 왕자 광해의 병을 치료한 공을 인정받아서 양평군 정일품
고국 숙록대부라는 직함까지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허준 선생의 가장 훌륭한 업적은 중국 중심이었던 의서, 의학서를 정리해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 실정에 맞춰 처방하는 내용의 동의보감을 집필한 것이죠. 13년이 걸려서 25권 25책으로 만들어진 동의보감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허준의 일생부터 다양한 의서들, 그리고 내유원의 모습 등등 곳곳에서 한의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이곳 허준 박물관에서 잡으시길 바랄게요. 모니가 어디서 기다렸는지 찾으셨어요? 그럼 다음 장소로 뿅! 아참! 박물관 옆 천연동굴 허가바위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허가바위의 다른 이름은 공암바위예요. 이곳은 예전 공암 나루터가 있던 강가였죠. 공암바위와 근처 허준공원 호수에 있는 광주바위가 겸재정선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고 있답니다. 양천향교는 서울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이에요. 향교는 1411년 조선시대 초기에 지어져 6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온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이죠. 향교에는 공자와 선인들에게 제례를 지내는 사당도 함께 있어요. 양천향교의 첫 만남은 홍살문을 통해서예요. 궁전 또는 관아 앞에 세우던 붉은 물감을 칠한 문인데 경건한 곳을 의미하죠. 홍살문을 지나 올라가는 계단과 입구인 외산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입 서출이라 해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고 왼쪽 문을 이용해서 나올 수가 있죠. 평소에는 중간문은 닫혀 있지만 대성전에 제례가 있을 때 이 문이 열린답니다. 외산문을 들어서면 유생들이 머물던 기숙사 건물이 양쪽 옆에 마주하고 있어요. 향교는 그 지역 큰 고을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고을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이곳에 머물며 공부를 했죠. 오른쪽은 동제, 왼쪽은 서제라고 해요. 벽면 위쪽으로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건물인 명륜당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조선의 유학자를 배출하던 곳이죠. 명륜당의 뒤쪽 내산문을 통하면 사당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요. 이곳에 공자와 여러 선인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1년에 2번 봄, 가을에 석전대제라는 제사를 지내요. 양천향교 앞에는 공적비를 모아놓은 비림이 있어요. 이 지역 양천현을 거쳐간 현령이나 공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백성들이 만들어 세웠던 공적비를 이곳에 있던 양천현화가 소실되면서 양천향교로 옮겨서 보존하고 있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향교를 통해 전통을 보존할 뿐 아니라 옛것과 새것이 만나 함께하는 장소로 향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답니다. 모니 찾으셨나요? 이제 그만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우리 고장 강서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 탐험 시간을 가졌어요.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이 보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더 빛이 날 거예요. 또 다른 역사 보물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